안녕하십니까. 월슬라이드 꾸준히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월슬라이드가 올리기는 전거근 운동이라고만 올렸지만 그 밴드 걸고 하면 회전근개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회전근개가 상당히 많이 돼서 아마 그 월슬라이드를 하고 나면 어깨가 굉장히 짱짱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좋으실 거예요. 흉곽 출구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흉곽 출구 증후군이 되는 원인이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정영수님이 뭐 벤치프레스 할 때 자세가 매우 안 좋다거나 아니면 직업이 팔을 많이 쓰셔야 되는 뭐 요리사시거나 뭐 하여튼 그런 이 어깨가 앞쪽으로 말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세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이 결과만 해결한다고 해서 저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렇게 되는 원인을 먼저 잡아놓고 뭐 어떤 게 원인인지를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를 해결해 나가고 원인도 없애고 이래야 치료가 되고 다음번에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는 증상들이 안 생기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하는 어떤 치료들은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한 결과만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또 치료를 안 받으면 돌아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그 흉곽 출구 증후군이든 상완골 전방 활주든 라운드 숄더든 이런 것들을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예전에 올린 승모근 운동요, 인스타로 했는 거, 인스타에 올린 그 승모근 운동 그거 하나만 잘해도 T레이즈와 Y레이즈를 따로따로 하는 거랑 뭐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밴드로 하는 승모근 운동을 잘 하시면 됩니다. 뭐 잘하는 게 늘 어렵겠지만 잘 하셔야 됩니다. 거북목이 심해서 버섯목이 됐다. 그거는 잘 안 고쳐집니다. 버섯목, 물소의 혹이라고 해서 그 C7하고 T1 여기 부분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거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근육들이, 머리가 이제 거북목이 돼가지고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그 머리 무게를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근육은 계속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섬유화돼 버립니다. 뻣뻣한 조직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고무줄에서 밧줄로 바뀌는 거죠. 그래야 근육에 힘을 안 주고도, 밧줄은 그냥 힘을 안 주고도 잡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직들이 조금씩 변해버려가지고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인체의 신비요? 이 정도는 있잖아요. 그냥 다 하는 겁니다. 물리치료사들은 그냥 다 하는 거죠. 스쿼트 할 때 몸이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그거는 봐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찬영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찬영님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할 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게 견갑 높이가 달라서 기울 수도 있고, 견갑 높이가 다르면 잡았을 때 바가 안쪽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골반 높이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코어의 어떤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앉을 때 양쪽 고관절의 움직임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한쪽 발만 더 많이 무너지면서 한쪽이 더 많이 무너질 수도 있고,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쿼트 하는 걸 봐야 되죠. 강훈님 같은 경우에는 월 슬라이드를 열심히 하시고, 그 월 슬라이드 할 때 그 움직임을 숄더 프레스 같은 걸로 좀 녹여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월 슬라이드 할 때 부하가 그렇게 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월 슬라이드랑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부하를 더 주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게 숄더 프레스 같은 게 되겠죠. 어깨 운동. 몸이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발부터 시작해서 무릎이 무너지고 고관절이 무너지고 골반이 무너지고 허리가 무너지고 막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보통 하체 운동에서 그런 게 많이 생겨요. 하체 운동에서. 물론 상체 운동도 당연히 생기는데, 상체 운동은 사실 발부터 시작 안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그냥 벤치에 앉아서 하면 발은 크게 영향을 안 준단 말이에요. 상체 운동은 그렇게 뭐 발에 영향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많은데, 하체는 그게 안 돼요. 하체는 무조건 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플렉션 같은, 레그 플렉션이라고 하나? 뭐 그런 거는 또 제외하겠지만, 물리치료사를 지망하는 고등학생인데 물리치료과를 나오면 체형 교정과 움직임 진단을 배울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배웁니다. 전혀 못 배우죠. 그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비슷하게 어떤 것들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이런 거죠. 운전 연습을 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 동영상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운전해보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나가서 해봐야 되고, 그래서 뭐 병원에
취직하면 이 선배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분들 뭐 깨너머로 배우고 아니면 뭐 밥이라도 한 끼, 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면서 가르쳐 달라고 해야죠. 왜냐면 그분들은 비싼 돈 주고 배우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프니님, 어깨 통증이 있으면 강화 운동을 하면서 어깨 운동을 병행하면 안 되나요? 어깨 통증이 있는 원인을 먼저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프니님. 뭐 어깨 운동 자체도 강화 운동이잖아요. 그쵸? 어깨 운동 자체도 강화 운동인데 뭐를 강화할지 뭐를 또 뭐 좀 느슨하게 만들어야 될지 혹은 뭐 어깨 운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쭉 선행이 돼야 되겠죠. 벤치요. 벤치는 저도 어렵습니다. 누가 해도 벤치는 어렵습니다. 가슴에 힘을 잘 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인업 자세를 하면 어깨가 아프다? 모르죠. 경상도 땅부자님 부럽습니다. 통증 관련 스트레칭 및 강화 운동 그렇게 통증 관련으로 이렇게 한정해서 나온 책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이브도 접고 제가 유튜브를 한참 안 했어요. 한참 안 하고 진짜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그리고 사실 하체나 척추 쪽은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상체만 만들었는데 상체는 뭐 이미 인스타나 유튜브에 거의 다 뭐 올려놓고 저는 그걸로 다 하거든요. 그립 일단 특허는 나왔는데 뭐 제품이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조금 뭐 수정 보완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어요. 그 제작 그립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들면 좋은데 라이브요? 이제 그만하려고요. 제가 근데 추천은 잘 안 해드립니다.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 운동 하세요, 저 운동 하세요 하면 돼요. 그 똑같잖아요. 가슴 좋아지려면 어떤 거 해야 돼요? 벤치 프레스 하세요? 뭐 케이블 플라이 하세요? 덤벨 프레스 하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무슨 운동보다 무슨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하고는 있는데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봐드리지 않는 분들한테는 뭐 운동 추천을 잘 안 해드립니다. 무책임한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제 몸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운동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계속 그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 영상 찍어서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 이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 한번 거쳐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싫어가지고 좀 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척추나 골반이 돌아간 상태면 저는 웨이트를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웨이트들 말고 웨이트라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걸 고치는 어떤 치료들을 해야지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웨이트를 해도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하는 뭐 데드리프트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응용해서 선생님 몸을 고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부하를 더하면 웨이트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웨이트를 아예 하지 말라 보다는 웨이트를 좀 잘 해나가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